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낡은 수레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에 가장 후미진 골목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겉보기엔 한없이 나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한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0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오며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혀 지냈던 그녀의 삶,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봉긴되었던 전설적인 힘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게 되는지,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올 상상을 초월하는 역동적인 반전과 함께 진정한 용기와 정의에 대한 가슴 뭉클한 서사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놀라운 변신, 그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새벽녘 도시의 거리는 차갑고 고요했다. 여명빛이 희미하게 들이우기 시작할 무렵, 낡은 수레바퀴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규칙적으로 삐걱이며 지나갔다. 이복순, 엘리 복순 할머니는 70년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진 듯한 굽은 허리를 숙인 채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폐지 더미를 실은 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다. 쾌쾌한 종이 냄새가 그녀의 낡은 옷에 새우며 들어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머리카락은 그녀가 이 도시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 치부할 뿐,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존재였다. 동이 트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욱 눈에 띄지 않게 골목길을 헤매고 다녔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상점 앞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워 담았다. 젊은이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심지어는 그녀의 낡은 수레를 귀찮다는 듯 밀치고 가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행동을 견뎠다.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그녀의 삶에서 사치였다. 그저 오늘 하루도 버려진 폐지들을 주워 허기를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복순 할머니는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웅크린 채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고, 한쪽 다리에는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양이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듯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주머니에는 오늘 종일 폐지를 주워본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 돈으로 겨우 따뜻한 국물이라도 사 먹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하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온기가 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몸을 품에 꼭 안자 고양이의 작은 심장이 미세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약국으로 향했다. 가진 돈 전부를 털어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와 소독약, 붕대를 샀다. 할머니는 좁고 낡은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양이를 돌봤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피를 닦아내고 작은 손으로 약을 발라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고양이가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 혼자 아니야. 비록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생명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품성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복순 할머니의 낡은 손에는 늘 검게때 묻은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 장갑 아래로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게 팬 주름과 함께 희미한 흉터들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그녀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발목에는 일반적인 상처라고 보기 힘든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흉터들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곤 했다. 마치 오래전 아물지 않은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그녀의 낡은 수레에는 늘 종이와 박스뿐만 아니라
빛바랜 덮개로 가려진 작은 나무 상자가 실려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노트가 한 권 들어 있었다. 노트의 표지는 닳고해져 있었고 안에는 복잡한 그림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가끔 밤늦게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노트를 꺼내 들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림들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것은 기이하고 유연한 동작이었다. 70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 감각과 절제된 힘이 느껴지는 움직임이었다. 노트의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이씨 가문의 무예라는 한자 글씨가 적혀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제7식 봉황각이라는 글자와 함께 날카로운 발차기, 동작의 연속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한 뿌리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며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어있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전사가 잠들어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고요한 일상은 차가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이어졌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재활용 센터로 향했고 저녁 무렵이면 남은 박스들을 정리하며 다음날 새벽을 준비했다. 작은 단칸방에서 고양이와 나누는 온기.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그녀 또한 세상의 흐름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처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복순 할머니가 늘 폐지를 줍던 좁고 후미진 골목길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종이 상자를 주워 담고 있었다. 그때 난폭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야, 이 엑스발년아, 어디서 돈을 숨겨? 복순 할머니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뒤를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듯한 여고생 하나가 건장한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른바 양아치라고 불리는 부류였다. 머리는 염색되어 있었고 교복은 제멋대로 줄여 입었으며 눈빛에는 시퍼런 악의가 가득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키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오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고생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의 내용물은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여고생 윤지수, 요은지소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눈께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제발, 돈 없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손을 내저었지만 양아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 없어, 이 씨발. 구라까지 마. 너희 아빠가 학교에 돈 낸 거 다 아니까 곱게 따라오면 좋게 끝낼걸. 인연이 아주 반항하네. 오준호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지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준호는 다른 2명의 동료에게 손짓했다. 야, 김태식, 박용구 인연 끌고 가 어두운 데서 제대로 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은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작은 물고기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복순 할머니에게 닿았다. 그 눈빛 속에는 절망적인 구원 요청이 담겨 있었다. 살려달라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간절한 외침이었다.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끔찍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다. 수십 년 전 그녀의 어린 조카가 똑같이 양아치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망가졌던 과거. 그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젊고 강인했지만 침묵해야만 했다. 그 기억은 평생 그녀를 짓눌러 왔다. 그 아픈 기억이 지수의 눈빛과 겹쳐지는 순간
복순 할머니의 몸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안 돼. 또다시.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녀는 70평생 남의 일에 나서지 않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이 일에 개입하면 그녀의 평화로운 삶이 깨질 것이다. 노구의 몸으로 양아치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오랜 침묵의 습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수의 떨리는 눈동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절망적인 불꽃은 그녀의 내면을 강하게 때렸다. 내가 또 외면할 것인가? 오준호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야, 이 할망구, 거기서 뭘 쳐다봐. 빨리 꺼져. 눈깔 뽑히기 싫으면. 그는 쇠파이프를 들고 복순 할머니의 낡은 수레를 발로 찼다. 쾅! 소리와 함께 수레가 옆으로 넘어지고 힘들게 모은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재활용센터로 가져가면 겨우 몇천 원 벌 수 있는 그 폐지들이 지금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쓰러진 수레와 흩어진 폐지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시 지수에게로 향했다. 지수는 힘없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향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본능적인 분노와 정의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치밀어 올랐다.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절대 저 아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복순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70세 노인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오준호와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봐, 할망구. 빨리 꺼지라고 말했지. 귀가 먹었나? 오준호가 지수를 거칠게 끌고 가며 복순 할머니를 향해 비웃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들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렬한 빛이 타올랐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응축된 분노와 함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 아래 숨겨진 근육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기술,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지수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서던 오준호와 그 일당은 멈칫했다. 낡은 수레를 버려둔 채 천천히 다가오는 이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노쇠했지만 그 굽은 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은 그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오준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예사롭지 않은 기세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할망구 빨리 꺼지라고 말했지. 너도 뼈 부러지고 싶어 환장했냐? 오준호가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의 뒤에 있던 김태식과 박용구가 비웃으며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섰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지수의 공포에 질린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향해 뻗어졌다. 그 순간 김태식이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아이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확 밀어버려. 그는 할머니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복순 할머니의 몸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낡은 장갑 낀 손이 김태식의 팔목을 정확히 잡아챘다. 70세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이었다. 쇼. 김태식은 당황했다. 그의 팔목이 꽉 잡혔고 할머니의 소나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악력에 그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었다. 복순 할머니는 잡은 팔목을 그대로 비틀었고 김태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뒤로 꺾이며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살상하지 않았다. 다만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급소 제압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크악, 야, 이 할망구. 이거 놔 손목 부러지겠네. 김태식은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박용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순간에 동료를 무력화시켰다니. 그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여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야, 이 미친 할망구가 감히 어딜. 박용구는 거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완벽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숙여 주먹을 피하고 다음 순간 그의 턱을 향해 발을 뻗었다. 그녀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용구의 몸이 휘청였다. 그는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할머니의 발차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의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련된 무예인의 봉황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데 특화된 기술을 사용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연약해 보이던 할머니가 한순간에 2명의 건장한 양아치를 제압하다니. 그녀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오준호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였다. 뭐야, 이 할망구. 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쥐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꼴에 무술 좀 배웠다고 까부는 거야. 이 씨발 죽여버릴 거야. 복순 할머니는 오준호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민첩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녀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 그녀는 방역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순간적으로 벌어진 오준호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혀를 눌렀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오준호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나갔다. 복순 할머니는 떨어지는 쇠파이프를 발로 차 골목벽에 부딪히게 만들었다. 굉음이 울리며 쇠파이프가 튕겨 나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발을 들어 오준호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오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섰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양아치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오준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그는 쇠파이프를 잃었고 동료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였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는 이를 갈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 할망구. 네 정체가 뭔지 내가 반드시 파헤쳐낼 거야. 이대로 끝날 줄 알아.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동료들을 부축하고 황급히 골목길을 벗어났다. 그의 뒤를 따라 겁에 질린 김태식과 박용구도 도망쳤다. 양아치들이 사라지자 골목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 보았던 강렬한 전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수는 감격과 혼란, 그리고 안도감에 휩싸였다. 복순 할머니는 지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괜찮니,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한 할머니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방금 전의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이한 흉터가 들어왔다. 그 흉터는 마치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작은 실마리 같았다. 오준호는 도망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한낱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원을 고용하여 복순 할머니의 배경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체불명의 할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준호는 복순 할머니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한낱 폐지 줍는 노인에게 자신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함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쳐 복순 할머니의 뒤를 샅샅이 캐라고 명령했다. 며칠 밤낮으로 조사한 끝에 오준호의 정보원은 복순 할머니가 과거 한때 전설적인 무술 고수로 불렸던 특정 문파의 마지막 계승자였다는 희미한 소문을 찾아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했지만 오준호는 직감했다. 그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오준호는 이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약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숨겨진 고수라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이번에는 복순 할머니를 완전히 짓밟고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여 다른 이들이 감히 자신에게 맞설 생각조차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복순 할머니에게 공개적인 도전을 선포했다. 오준호의 부하들은 도시 곳곳에 협박성 전단을 뿌렸다.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중앙공원 농구장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의 쇼가 펼쳐진다. 오준호님께 감히 개긴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에 들떴다.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폐지 줍는 할머니와 악명 높은 양아치 두목의 대결이라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오준호는 이미 공원 주변에 자신의 부하들을 미리 배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복순 할머니의 탈출로를 완전히 차단해 두었다. 토요일 오후 3시 중앙공원 농구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주시했다. 오준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농구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30명이 넘는 건장한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은 공원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복순 할머니가 낡은 수레를 끌고 공원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낡은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고독한 전사 같았다. 그녀의 등장에 공원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왓스군, 할망구, 오준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농구장에 울려 퍼졌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멍청한 짓이지. 네가 감히 내게 개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오준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준호는 그녀의 침묵에 더욱 격분했다. 하하하. 말만 많기는. 이년아, 오늘로써 내 잘난 척은 끝이다. 그리고 이 도시도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오준호가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둔기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지수였다. 그녀는 지난번 사건 이후 복순 할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할머니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지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할머니를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농구장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지수야, 안 돼. 복순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오준호의 부하 몇 명이 재빨리 지수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인연이 또 기어오르네. 같이 교육 좀 받아야겠군. 그들은 지수를 위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복순 할머니는 지수가 얻어맞는 모습을 보며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게 식은 분노가 맺혔다. 오준호는 지수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이, 할망구 잘 받아. 감히 내게 개긴 대가가 뭔지 말이야. 저 계집애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발 아래 무릎 꿇어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가솔린통을 흔들었다. 그리고 말이야, 만약 네가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 공원 전체가 불바다가 될 줄 알아. 지금부터 5분 안에 결정에 항복할지 아니면 이 공원이 제가 되는 것을 볼지. 그의 협박에 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매달렸다.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오준호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위협했다. 복순 할머니의 주먹이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그녀는 오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비열한 협박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사면촉에 몰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독한 전사처럼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 앞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옷 안,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 있는 칼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중앙공원 농구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오준호의 잔인한 협박에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윤지수는 양아치들에게 붙잡힌 채 절망적인 눈빛으로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다. 무고한 사람들을 담보로 한 비열한 협박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 놓았다. 오준호, 내 놈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분노와 함께 칼날 같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순 할머니는 낡은 옷 안, 숨겨진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폐지 줍는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작지만 날카로운 칼이었다. 오준호와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뭐야, 할망구가 칼을 들었어. 한 조직원이 소리쳤다. 오준호는 비웃었다. 고작 그딴 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야. 이 할망구 그 칼로 내 발톱이라도 깎아줄까. 그는 손에 든 라이터를 치켜들고 가솔린통의 뚜껑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복순 할머니의 몸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마치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오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복순 할머니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가솔린 통은 이미 할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 오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려 했다. 착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복순 할머니의 발이 오준호의 다리를 강타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노려 순식간에 다리의 힘을 빼버리는 이씨 가문의 봉황각. 제7식이었다. 오준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다리가 그대로 꺾이는 듯했다. 크악, 내 다리, 이 미친 할망구가. 오준호는 쓰러진 채 비명을 질렀다.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복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둥이가 번득였다. 복순 할머니는 몸을 낮춰 첫 공격을 피하고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낡은 옷자락이 휘날릴 때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맨손과 맨발, 그리고 그녀의 몸놀림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상대의 발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고 그 무기로 다음 상대의 턱을 가격했다.
그녀는 몸의 중심을 완벽하게 이용해 거대한 덩치의 조직원들을 손쉽게 들어 맺히고 상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급소를 눌러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동작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고 상대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살상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힘과 기술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감정 없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끌고 가던 무서운 양아치들이 폐지 줍던 연약한 할머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려하고 강력하여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오준호의 부하들이 한 명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숨막히는 침묵이 농구장을 지배했다. 오준호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이 할망구,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복순 할머니는 오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기다렸다. 오준호가 마지막 발악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복순 할머니는 몸을 틀어 그의 주먹을 피하고 다음 순간 그녀의 발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오준호의 명치를 강타했다. 캐우억. 오준호는 핏덩이를 토하며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마비된 듯했고 오직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절대적인 패배감과 함께 복순 할머니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신음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었다. 한때 이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명 높은 양아치 두목이 일개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처참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경악과 함께 경외감 그리고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복순 할머니를 향해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지수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차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고 몇 명의 경찰관이 급히 농구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널브러진 양아치들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복순 할머니를 보고 경악했다. 한 명의 젊은 경찰관 김순경은 이 모든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이 평범한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이내 거대한 환호성으로 변했다. 할머니, 할머니. 그들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감사함, 그리고 영웅을 향한 찬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복순 할머니는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복순 할머니는 지수의 등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도시의 평화를 지킨 영웅담이 되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 도시를 옥죄던 오준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폐지 줍는 할머니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우뚝 섰다. 중앙 공원 농구장에 도착한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준호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이복순 할머니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젊은 경찰관인 김순경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는 즉시 오준호 일당을 체포하고 할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복순 할머니는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모든 상황을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지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을 구한 순간부터 오준호 일당이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까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또렷하게 진술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 또한 할머니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영상에는 오준호가 가솔린통으로 위협하는 모습과 할머니가 믿을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준호는 상습적인 갈취, 폭행, 협박, 그리고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죄질이 매우 나빴기에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의 부하들 또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때 도시의 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오준호의 양아치 조직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었다. 김순경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복순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일반적인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밀히 그녀의 배경을 조사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오래된 무술 문파 이씨 가문의 마지막 계승자에 대한 기록과 그 문파가 과거 국가의 비밀 작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소문. 김순경은 복순 할머니가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숨겨진 고수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도시를 구원했고 그녀에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순경은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경찰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할머니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청소년 범죄와 약자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과 함께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복순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며칠 후 윤지수는 복순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포 대신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할머니, 저 퇴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를 못 봤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복순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괜찮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할머니가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움직임,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힘은 지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수는 이후 복순 할머니의 가장 충실한 벗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할머니의 방에 들러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일을 도왔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순 할머니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김순경은 할머니에게 시민자율방범대의 고문 역할을 제안했다. 할머니의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이 도시의 치안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수는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할머니와 함께하는 자기 방어 교실을 열 것을 제안했다. 복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눈빛과 지수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낡은 단칸방은 여전히 그녀의 안식처였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더 큰 선을 이루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독했지만 이제는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와 지수, 그리고 그들의 작은 고양이와 함께 그들의 작은 방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다.
이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원의 수호자이자 골목길의 영웅으로 불리며 도시의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낡은 수레는 여전히 그녀의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끌고 나서는 대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용기와 숨겨진 무술 실력에 대한 소문은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캐묻기보다는 그녀의 현재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나갔다. 복순 할머니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자기 방어 교실프의 명예 강사로 활동했다. 이곳은 윤지수가 주도하여 설립한 지역사회센터의 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찾아왔던 수강생들은 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점차 변해갔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단순히 싸움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법,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맞서 싸울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수강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의 수업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윤지수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복순 할머니의 옆에서 가장 충실한 조력자이자 제자였다. 주말마다 센터로 찾아와 할머니의 수업을 돕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며 약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맞서 싸우도록 독려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는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할머니처럼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가 구한 작은 고양이는 어느새 튼튼한 성묘가 되어 할머니의 단칸방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고양이는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때로는 할머니가 고단해 보일 때 고양이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작은 위로를 건네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할머니의 자기 방어 교실 수료식이 열렸다. 수십 명의 수강생들이 할머니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김순경도 자리에 참석하여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도시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시민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수료식 후 복순 할머니는 지수와 함께 공원 한쪽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는 공원은 평화로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폐지를 줍기 위해 수레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수와 고양이,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괜찮아졌어요. 저도, 그리고 할머니도요. 지수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복순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노을빛에 반사되어 잠시 빛났다. 그것은 아픈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굳건한 의지와 희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채 홀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이제 다 괜찮아. 복순 할머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입계는 잔잔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봄을 맞이한 듯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웠던 그녀의 과거는 이제 밝은 빛이 되어 도시의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도시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대한 영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숨겨진 재능과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면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